과일 따먹고 동물들 잡아먹고 하던 시기에 그 사람들의 남자 평균 수명이 35.4세였답니다. 그리고 키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어요. 177cm. 왜 이렇게 키가 크나? 아니 저는 아직도 177이 안 되는데 신석기 말로 가면 남자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키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농업을 혁명이라고 했거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된 정말 혁명스러운 일, 이걸 이제 레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 영국의 고고학자 고던 차일드라는 분이 이제 농업은 혁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를 이제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혁명이냐면 이때 왜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시작했을까? 바로 온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이때부터 냉각기가 끝나면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구상에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좋은 환경으로 기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출몰을 했는데 29만 년 동안은 계속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겨우 1만 년 전에 드디어 신석기 혁명 농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 문명 자리에서만 작물이 재배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물이 재배되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의 고고학자 골던 차일드는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이제 반대되는 의견도 많아요. 반대되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 그냥 농업이 우연히 그냥 일어난 거다. 굳이 혁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연히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시행착오, 경험의 축적에 따른 발전뿐이다. 이런 말 하죠. 우연히 야생의 과일을 따먹고 이걸 뱉었는데 거기서 종자가 발화해서 그냥 그게 작물로 재배된 거지 혁명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많은 게 과거에도 그러면 30만 년 전에도 과일 따먹고 뱉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작물이 안 됐잖아. 근데 작물이 된 거는 단지 1만 년 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문제가 있었냐면 온도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온도 변화가 일어나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조건이, 환경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혁명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저도 혁명에 가깝다고 봐요. 첨단 기술 이용한 무슨 제4차 시대의 로봇만 혁명이 아니라 이 자체가 지금까지 농업이라는 걸 전혀 모르다가 농업을 한 거잖아요. 기후 변화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기후를 나타내는 건데요. BC 1만 년이 여기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이게 농사가 안 됐어요. 3만 년 전, 4만 년 전, 5만 년 전에는 추워서 농사가 안 되다가 이제 기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올라가서 여기 12도가 되었어요. 12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농업이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전문 용어로 보면 이제 홀로세 때 간빙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빙하기 사이사이에 이제 따뜻한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때부터 농사가 되었기 때문에 농업혁명이라고 부르자. 이때부터 12도였는데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14도까지 올라갔어요. 산업혁명 시기에 온도가 14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14도에서 1도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15도가 되면서 기후위기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 14도가 중요하죠. 14도가 이 산업혁명 기간의 온도를 14도라고 하고요. 14도보다 낮아야 이게 농업 생산력이 높아져요. 14도보다 높으면 이걸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2도만 더 높으면 지구가 거의 망한다, 위험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후위기는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다루고요. 그래서 계속 그 농업의 혁명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출현을 했는데 29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을 하다가 우리가 농사를 지은 지는 겨우 1만 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1만 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29만 년 동안은 수렵 채집을 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에그리컬처, 농업을 에그리컬처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에그리컬처라고 해요. 농업을. 컬처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컬처가 문화라는 뜻이거든요. 문화. 농업이 문화라는 거죠. 문화를 만들었다. 예. 여기서 컬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컬티베이션에서 나왔거든요. 컬티베이션이 농사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경작.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문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신석기 혁명 혹은 농업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세기에 경작이 생기는 곳에 다른 기술과 예술이 따라온다. 따라서 농부야말로 인간 문명의 선구자다. 이런 또 유명한 말을 했어요. 농부야말로 인간 문명의 선구자다. 근데 제가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자, BC 1만 년에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5,000년이 흘렀어요. BC 5,000년이 됐어요. 우리가 농업을 하면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때 BC 1만 년 때 인구가 40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BC 5,000년, 그 5,000년 후에 인구가 과연 얼마로 늘었을까요? 5,000년 후에 몇몇 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이제 이거 맞추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있으면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내공이 뭐 엄청나신 분이다. 이거 맞추시는 분 있으면. 1억 명? 300만 명? 1600만 명?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1500만 명 정도? 찍기도사? 아닙니다. 10배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걸요? 5,000년 후에 과연 인구가 얼마로 늘었을까요? 참고로 여기 정답은 제임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쓴 농경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제가 옮겨왔거든요. 800만 명? 800만 명? 이제 서서히 정답으로 근접하는데요. 1천만 명 아닙니다. BC 5,000년입니다. BC 5,000년. 우리가 농업을 BC 1만 년에 시작을 했고 5,000년이 지났어요. 이때 인구가 얼마가 되었을까? 400만 명에서 아무도 정답을 못 맞추시네. 저도 이 책 읽고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정답이 안 나오네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500만입니다. 500만. 정말 얼마 안 늘었죠. 5,000년이 흘렀는데 겨우 100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요? 근데 농업을 하면 뭐 혁명이고 인구가 막 곧 엄청나게 늘어날 것처럼 얘기해놓고 실제로 농업을 시작했는데 인구가 별로 안 늘었어요. 400만에서 500만. 자, 그 원인이 뭐냐면 딴 거 없어요. 농사 짓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기후적인 요소도 있고요. 제가 간빙기라 그랬잖아요. 빙하기하고 온난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후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고요. 그래서 농사 기술도 없었죠. 이때는 뭐 쟁기라든가 뭐 땅 파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씨만 뿌리고 올라올 때 수확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다. 힘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수렵 채집하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정착 생활하면서, 농경 생활하면서. 대단히 놀랍죠. 저도 이 책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농사 짓기가 힘들다. 우리가 지금 농사를 막 그저 짓는 것 같지만 이 농산물을 별다른 감사 없이 이렇게 먹고 있지만, 쌀도 먹고 음식도 먹고 채소도 먹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은 이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뭐 이 당시에는 비료도 없었을 테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증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문제 낼까요? 이분은 또 다른 책인데요. 그 스펜서 웰스의 판도라의 씨앗에 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말을 비교합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이제 수렵 채집이잖아요. 수렵 채집. 과일 따먹고 동물들 잡아먹고 하던 시기에 그 사람들의 남자 평균 수명이 35.4세였답니다. 그리고 키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어요. 177cm. 왜 이렇게 키가 크나? 아니, 저는 아직도 177이 안 되는데, 아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177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사자라든가 이런 야생 맹수들이 나타나면 빨리 도망을 가야 한대요. 그래서 키가 컸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던 은보롭이라는 사람들 키가 굉장히 커요. 저보다 더 크거든요. 신석기 말로 가면 남자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키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한번 적어 보실래요? 평균 수명과 키. 야,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농업이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크게 나지는 않았다. 39.9세에 155. 아닙니다. 평균 수명은 올라갔는데 키는 155로 줄였네요. 이봉상 선생님 처음 보내봅니다. 엄청 어렵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찰리님 40세. 질병 때문에 줄었을 것 같음. 가축 때문에. 짱님 대단하신데요. 어떻게 그런, 네, 맞습니다. 평균 수명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하면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질병이 생기는 거죠. 특히 농업에 가축을 이용하잖아요. 그 가축에서 오는 어떤 균 때문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농업을 하면서. 상당히 놀랍죠. 진돗개님 45세 160 아니고요. 김명윤 선생님 40세 165cm 아니고요. 평균 수명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신용환님 저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야채를 키워보았는데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죠? 요즘 뭐 기술로도 키워도 잘 죽죠. 그걸 사람들이 먹으려면 힘들죠. 가족이 다 먹으려면. 가족이 365일 먹을 양을 수확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평균 수명은 33.1세. 그리고 키는 어땠을까요? 키도 161cm. 둘 다 줄어들었어요. 둘 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불꽃님, 근접했네요. 33.5세, 165cm. 그래서 농사가 시작은 했는데 실제로 농사라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벽화를 보면요. 사람들이 농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거의 벽화를 보면 이게 농사 짓는 과정을 전부 이렇게 벽화로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3,500년 전의 벽화인데요. 사람들이 막 땅을 쪼개고 땅 파고 또 씨 뿌리고 이게 또 여기서는 수확을 하고요. 또 수확한 농작물을 들고 가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고생을 했다. 오히려 수렵 채집할 때가 더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골병 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데 또 하나 문제 내릴게요. 농업혁명이 전 세계에서 골고루 일어났다고 했는데 정밀하게 보면 안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호주. 저도 호주에 좀 살다 왔는데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남아프리카. 여기에서는 전혀 농업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도 문제인데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림을 보면 여기가 농업혁명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색깔로 표시된 부분. 근데 여기 호주,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쪽 남미 아래쪽, 또 위쪽에는 뭐 어디가 알래스카라든가 유럽 이쪽에 색깔을 칠해 놓은 부분, 여기에는 농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외로. 여기도 일어났을 것 같은데 기분에는. 근데 여기는 왜 안 일어났을까? 얼음 대륙, 강추위. 호주는 뭐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여기에도 뭐 동물도 많이 살고 있고요. 여기도 뭐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기후변화? 기후변화? 여러분들 기후변화라고 생각하시죠? 대부분 이제 기후 때문에 너무 춥고 덥고 기후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기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은 많이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얘가 누군지 압니까? 굉장히 덩치 큰 이제 매머드라는 짐승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얘가 이제 추운 기후 지역에 잘 적응을 해요. 그래서 방금 농업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이 매머드가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농업을 하지 않고 이런 매머드를 잡아먹었다는 거죠. 이게 코끼리 까고 맘무투스 속이라서 상당히 뭐 크거든요. 한 500kg 이상 나갈 것 같은데요. 1000kg 가까이. 그러니까 이거 한 마리만 잡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농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메모들을 이제 다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얘는 멸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주장은 얘들이 이제 높은 곳에 살면서 추위에 어느 정도 적응은 했는데 그 해성이 충돌을 했대요. 12,900년 전 북미에. 그래서 온도가 약 한 8도 정도 하강을 하고요. 그래서 온도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처럼 온도가 너무 추워져서 얘들이 멸종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상반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걸 또 보면, 다른 예를 보면, 요거는 이제 총균세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제 말코 손바닥 사슴, 그 다음에 뭐 곰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유기니에는 대형 포유류가 없다. 그리고 기껏 있어봤자 체중 45kg 나가는 캥거루가 다다. 근데 과거에 이 오스트레일리아나 유기니에는 뭐 거대한 캥거루, 그리고 소 정도의 코뿔소를 닮은 디프로토톤트, 그리고 이런 대형 동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사라졌냐면 인간이 그 호주에 간 이후로 얘들이 모두 사라졌대요. 그래서 인간 사냥꾼, 이게 총균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인간이 가서 이런 짐승들을 다 죽여버렸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도 살고 있죠. 말코 손바닥 사슴. 발음이 조금, 유럽에서는 이걸 엘크라고 하고요. 북미에서는 무스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말코, 이 코는 말을 닮았고요. 그리고 이 뿔은 큰 손바닥을 닮았다 그래서 말코 손바닥 사슴인데 얘는 지금도 있어요. 유럽에는 지금도 있고, 근데 옆에는 이제 과거 호주에 살았던 디프로토돈트라는 동물인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커요. 이것도 뭐 한 500kg 정도 나가는데 하마를 닮았죠.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디프로토돈트 해가지고 D는 두 개라는 거거든요. 프로는 앞이라는 거고, 앞에 이빨이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얘가 유대류인데요. 유대류인데 풀을 먹고 사는 초식성 동물인데 이 엄청난 동물이 이제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이 책의 주장에 의하면. 제레드 다이어몬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호주에는 과거에도 큰 대형 동물들이 다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쪽에는 농업으로 가기보다는 그런 대형 동물들을 잡아먹는 게 더 편했다는 거죠.